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부동산 거래량 상당히 많이 급감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급감하면서 토지 거래도 상당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외국인들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얼어붙어 있는 이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전세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그런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좋은 또는 입지가 좋고 앞으로 개발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들 전세 안고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이슈 시간에서 제가 그 외국인에 대한 그런 거래량과 앞으로 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큰 이점을 받고 있는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뒤를 이어서 또 좋은 지역이 될 만한 지역들 두 가지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0일강 자, 외국인들의 부동산 지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들. 올해 연초에서부터 2분기까지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의 거래량이 증가했었다고 하는 부분들, 타 방송, 일반적인 미디어 쪽에서도 많이들 얘기가 나왔었죠. K 부동산,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들. 하지만 이제 이 사고 있는 거래량이 계속 줄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영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국적별 아파트 취득에 대한 그 추이인데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올해 연간 거래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인들이 과거 정말 한 10여 년 정도만 하더라도 2010년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300건 정도 400건도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점점 2019년도 20년도에 다다르면서 거의 10,000건에 다다를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고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연간 거의 10,000건 정도 넘는 지금 거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인이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미국 그리고 캐나다가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죠. 자,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1, 2, 3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를 보시고 있는 건데, 자, 이렇듯이 지금 외국인들은 국내의 부동산, 특히나 입지 좋고 서울권 또는 학군 좋고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가장 메리트 있는 특히나 이 서울 수도권 쪽 라인들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85건이었던 것이 올해 10,000건이 넘어갔고요. 12년간 중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 아파트에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 좋은 곳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무려 78% 총 거래하는 매수량의 78%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에서 외국인 비중이 약 5.1% 정도 가량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현재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요만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가격대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히 쉽기도 하고요. 하나 거래하면 그 다음에는 호가가 보통 기본적으로 5천에서 1억 정도 높아지는 것을 예상을 해보신다면 그 외국인들이 거래를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 시장이 굉장히 왜곡된 가격대들 충분히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국인들이 거래 비중이 집값에 또는 지방과 서울권 또는 수도권과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인들 부동산 거래가 2017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아래로 조금 더 좀 조정을 왔었지만 결과적으로 2019년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인들이 사지 않는 또는 가격이 싼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서 가격이 싸게 나오는 부분들은 외국인들, 특히나 중국인들이 서울권 안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유는 내국인이 받고 있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찬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취득세,
뭐 보유세, 양도세 등 중과세만 하더라도 미적용되는 부분도 상당히 큰 이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국내 내국인들은 사지 못하지만 외국인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중과를 맞지 않고 매도 시에 차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처음 취득할 때 당시에도 8%, 12%가 아닌 단일 한 주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큰 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세금에 대한 혜택이 충분히 많이 있다. 뭐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건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도 마찬가지, 캐나다, 대만, 호주 이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1위부터 5위권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지금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외국인들의 이점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외국인은 내국인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이 즉 과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25번째 대책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요즘에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이용해서 자금 조달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매수하기가 상당히 쉬워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취득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특히나 이 양도세 부분과 이 취득세 부분,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이들 지금 고민하시는 이제 종부세,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죠. 이런 굉장히 큼직큼직한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정도는 고민하게끔 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의 세금의 혜택을 전혀 중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기성 자본이 몰려서 국내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상당히 크게 지금 왜곡시키고 있고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총론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끼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매수 증가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 학군과 그리고 입지가 좋은 거, 뭐 기업들이 많거나 생활 인프라 상당히 좋은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 강남의 가격대들 또는 앞으로 뭐 유망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용산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큰,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내수 시장에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한번 매수를 하면 잘 팔지를 않아요. 이게 단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이상 잘 내놓지 않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무섭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및 강남 8학군 등 주요 학군의 유명 지역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5년도 자사고 폐지에 앞서서 앞으로 자사고 폐지가 진행이 된다면 학군에 대한 수요 충분히 몰릴 수가 있겠고요. 이는 우리나라의 수요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문 학군들로 사람들, 특히나 이 수요가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불가피하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늘 지금 이런 시기에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지역, 개발이 많은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호재가 많은 지역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 전해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고도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지역들, 특히나 이 서울의 이 재개발을 희망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신통기다 뭐다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상담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물어보실 수가 있는 무료 세미나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1대1 무료 개인 상담 중이에요. 요즘에 좀 저희가 또 코로나가 갑자기 또 증가세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1대 다수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1대1 무료 상담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날 진행하고 있고요. 위치는 9호선 거평타운 선착순 모집이고요.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02-2638-395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좋은 지역들 알아보셔야 되겠죠.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3구 안에서도 또 명품 학군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개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주택을 추천드리겠다. 지금 땅값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29제곱 미만으로서 투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시세는 지금 현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6억 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면적과 가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대략적으로 한 6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은 높은 거주 선호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 생활 인프라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은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 시설들이 상당히 가깝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이 직주 근접성 때문인데요. 서초구 자체적으로도 일자리 타운이 많이 조성이 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 이제 강남 라인의 테헤란로라든지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주 근접성 워낙에 뛰어난 지역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고 세 번째 초대형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유하시거나 또는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쪽 지역은 입지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양쪽에 터미널 라인들을 2개를 갖추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강남에 몇 안 되는 더블 역세권 자리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복선 지하철, 복선 노선들이 있는 곳들은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나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선 쪽 라인들을 저는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이 서초동 라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바로 길 하나 건너가면 테헤란로와 남부수안로 그리고 봉은사로 라인들의 굉장히 여러 가지의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의 수요를 한껏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호선과 3호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쪽 라인에 보시면 7호선과 9호선 라인도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깝게 그 지역의 인프라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교대에 임차 수요가 있고요. 바로 조금만 넘어가면 네, 법조타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종사자들 그리고 성모병원, 대형 병원의 종사자들 그리고 백화점의 종사자들 예, 일자리 임대, 임대 놓으시기에 상당히 좋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몰세권, 의세권, 법세권 등등 자, 이렇게 정말 초대형 그리고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생활에 편리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하지만 필수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깝게 무엇보다도 가깝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서초동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학군 좋은 곳들까지도 보여지시죠? 이런 부분들 나중에 향후에 이런 학군들로 인해서 수요까지도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정보사부지 개발 요거 놓치시면 안 되죠. 저 개발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의 개발도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저 개발이 어떤 것이냐? 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준공을 예정을 앞두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포인트는 이런 IT, 금융, 바이오 등등의 4차 산업
등등의 굉장히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바로 이 서리풀 터널 위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사 부지에 조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차 GBC 센터보다도 부지가 넓어요. 얼만큼 많은 일자리가 조성이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임차 수요, 즉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 하나 건너가면 바로 이 서초대로 라인들의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지능아파트 부지가 지금 앞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돼서 토지의 가격은 올라가고 더 무엇보다도 추가적인 인프라 그리고 유동인구, 일자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청사진이 나와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이 여기 서초동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건너가면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라인, 제가 앞에서도 바로 이 반포 IC 옆에 붙어 있는 서초동을 말씀을 드렸죠. 요 지역, 7.2km 정도 되는 구간 충분히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식이냐? 지상부에 이렇게 공원화와 그리고 IT 여러 가지 일자리, 그리고 일단 주민들이 살기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무한 인프라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봤는데 굉장히 그 구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7.2km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긴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지금 현재 이 서초구와 강남구가 지금 단절되어 있죠. 여기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대로 지금 우리가 청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자, 과연 이렇게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상승할까요?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그런다고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두 지역들만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큼지막한 메모드급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가격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5천에서 5억 6천 정도, 아직 6억 원이 되지 않고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금액대입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6천 정도,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3천에 130에서 140 정도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3억 원 정도 보유하시면 월세 수익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이쪽은 오피스텔 1.5룸 오피스텔 추천드리는데요. 1.5룸입니다.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정말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추천드리는 건데 강남 역삼이나 또는 삼성 또는 노년 이런 데 가보시면 이렇게 초역세권 물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희소성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자, 전용 같은 경우에는 27제곱 정도의 1.5룸 사이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세는 4억 6천에서 4억 7천입니다. 전세 안고 일단 투자해 두시겠다면 5천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호선 테헤란로의 역삼역입니다.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 임차 수요 상당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갖추고 있고 직장인 수요가 어마무시하죠. 이 테헤란로 라인들에 위치하고 있는 직장인들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이 테헤란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강남 역삼동뿐만 아니라 강남구가 여러 가지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원룸은 좀 작고 투룸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어디가? 강남이. 근데 자, 강남 쪽 라인들은 서울의 인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강남의 인구는 1인 가구의 증가율은 이렇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제가 1.5룸을 추천드리는 이유이고요. 제가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곳에서 오는 겁니다. 자, 이쪽 역삼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위로는 9호선, 아래로는 2호선, 좌측으로는 신분당선, 우측으로 분당선 라인들을 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조금만 넘어가면 또 7호선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겠죠. 자, 역삼동은 교통의 요지 중에 요지예요. 기본적으로 위아래 양옆으로
사통팔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통 노선을 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삼성동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워낙 크죠. 매머드급 개발 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개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용기를 내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되는 걸 아셨다면 선점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것들을 그냥 앉아서 흐뭇하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들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강남의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산업벨트가 상당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강남구 되겠는데요.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초 라인에서도 큰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나 교통이 좋은데 추가적으로 GTX 노선 그리고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연장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위례에서 들어오는 위례 신사선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을 관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확대가 될 수가 있겠고 앞으로 10호선, 11호선, 12호선이 나온다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쪽 그 현대차 GB센터 라인들 총 50층 규모의 3개 동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뭐냐? 바로 이 고용 창출력과 122만 명 엄청난 인구 아니겠습니까? 이 인구들이 바로 이 강남 안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 플랜 형식으로 해서 국제기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는데 잠실까지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지하로 구성하는 부분들,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GTX, KTX, 위례 신사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버스 노선과 광역 철도 중심의 통합 역사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 6층까지 구성되는 여러 가지의 공공 또는 쇼핑, 인프라 여러 가지들이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신다면 이런 개발을 필두로 하여금 강남구 전역으로 가격대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시세가 4억 6천에서 4억 7천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 5천 정도면 충분히 전세 안고 일단 사두실 수 있다.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있겠죠.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한 1억 8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한 보증금 2, 3천만 원에 월세 110에서 120 정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세미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료입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1대 다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대1 개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신논현역이고요. 선착순으로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02-2638-3956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그리고 또 유익한 시간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좋은 내용들을 담아보고 싶었지만 일단은 우리가 과거 2019년도에 송파 헬로시티발 가격이 일부 좀 조정되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전 또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길게 가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공급이 아직은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급 없는 규제는 가격을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또한 또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내년 연초에 대출 총량이라든지 전세 대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